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이제 여기서 수능 국어 2학년을 맡고 있는 이수진이라고 하고요. 저희 고2, 고3 연계해서 고2는 수능 올인반, 그리고 고3은 모고반이 몇 년째 통합해서 굴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고2 때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고3 때 들어가서 고3의 모고를 가르치죠.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고2가 2028학년도 그 입시 바뀌는 거랑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운 학년입니다. 제가 지금 고2 친구들한테 야, 너 재수가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계획하시면서 하실 수 있겠지만 아마 좀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이 국어를 아마 이것도 고민이실 거예요. 내신을 해야 되나 수능을 해야 되나 뭐 이것도 문제실 건데 요즘 아이들의 속도랑 그리고 저는 고3 애들을 실제로 많이 보내봤어요. 언니. 고2 때부터 시작해서 가르쳐본 경험이 많죠. 제가 여기서 한 15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점수를 내는데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어머니. 국어에는 어머니 실제로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심플하게. 수능이 나오려면 2년은 해야 된다. 1년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간간히 내신하다가 중간중간에 뭐 조금씩 봤던 애가 그랬는데 고3이 돼서 자, 내가 지금부터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수능 국어를 서울대를 갈 만큼 연대를 갈 만큼 만들어 보겠다.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친구들은 했어요, 어머니. 밤새는 것도 할 수 있고, 빡빡하게 삶의 질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막 이렇게 막 나를 몰아붙이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들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안 돼요, 어머니.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키워서 고3 한 친구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머니. 고3 친구들인데, 자기가 공부가 급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가 요즘 친구들이에요. 올라가야 될 어떤 목표치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아요. 자신의 워라밸에 스스로를 맞춰요. 그러니까 건강해야 되고 개운해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삶의 질도 좋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고3 친구들이 3학년 때 시작한 지금 어머니 이게 천편일률이라는 한자성어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고3 애들이.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3학년 때 가서 그래서 저희가 원칙으로 잡아둔 게 있어요. 고2부터 수능을 시작하니 어머니 제가 3학년 수업이 되게 잘 맞는 스타일이에요. 전 3학년 애들이 막 열심히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이걸 되게 못 참아하는 거죠. 애들이 막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가끔 그 2학년 수능하는 애들 중에서 대학생처럼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여자들이 너무 예쁘게 하고 오고 막 이러면, 그 꼬라지가 너무 이렇게 막 그렇게 꼴 보기 싫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그걸 되게 못 견뎌하는 스타일. 그래서 일단 학생인데 왔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 않니? 그래서 제가 3학년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서 그런 게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2학년 애들이 막 그렇게 이렇게 느슨하게 이렇게 풀어져 있는 지점도 되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얘네 입장에서는 이제 어머니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내신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역시 그런 나오니까 특히 재수를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요즘에 대치해서 다들 이렇게 해놓고 얘기는 하진 않지만 어차피 대치해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 연고대는 가야 된다는 기본 베이스예요. 서울대 연고대 가는데 1년 재수해서 갈 수 있다고도 다들 생각하세요. 근데 그러려면 요즘 애들은 워낙 그런 게 편안하게 예쁘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예전에 애들이 1년 반에 했었던 공부를 요즘 애들은 1년 만에 못해요, 어머니. 요즘 애들은 그걸 하려면 2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느리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저희 새끼인데 느린데 어떡하겠어요. 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그러면 시켜야 되는데 이 아이를 시킬 때 그래서 2학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 이러시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옆에 어머님이 뭐라 그러는데 내신을 해야 된대요. 그래? 내신을 또 보내야 되나? 또 다 보내줬어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애가 내신 너무 힘들대. 또 자기는 점수도 안 나오고 등급도 안 나오고 이게 되겠어? 그럼 또 듣다가 그래? 또 수능을 해야 되나? 수능 또 보내세요. 또 다음 학기가 되면 또 이제 곧 서울대 발표가 30%의 2028학년도부터 내신을 들어가겠다. 나요. 그럼 또 불안해요. 야, 그럼 또 내신을 해야 되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2학년 때 뭐 하시는 거냐면 공회전을 하시는 거예요. 2학년 때 목표가 확실해야 되고 그 목표에 따라서 밀어붙이셔야 돼요. 제가 2학년 애들이 되게 그렇게 막 느슨하고 모르지 않아요, 어머니. 근데도 2학년의 수업을 갖고 내려온 이유는 사실은 이게 마음에 차는 것만 하겠다 그러면 빡시게 하는 3학년에 하는 애들만 해놓고 제 마음에 들게 그냥 하고 싶어요. 근데 2학년으로 갖고 내려온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2학년 때부터 안 하니까 안 하면 점수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1등급이 안 나와요. 저희 원칙이 있어요. 2학년을 하다가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는 맨 마지막 그때 있죠. 10월, 11월. 그때 최소한 3학년 모고 기준으로 2등급이 떠야 돼요. 그래야 남은 1년 동안 일을 만드는 거예요. 올라갈 때 대부분 몇 수로 시작하냐면 3, 4로 시작해요.
왜냐면 3학년 모국어 아직 그래서 3등급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반적으로 3등급은요 어머니 내신을 조금 했다. 공부를 뭐 완전히 놓진 않아서 그러면 약간 그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 때 그때 되면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한 3등급 정도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3, 4의 중간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럼 다들 희망을 갖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3, 4의 고라인이 왜냐면 얘는 1년 동안 어머니 생각보다 고3의 1년이 시간이 절대로 많지 않습니다. 되게 적어요. 그래서 저희 농담 삼아 이런 얘기해요. 고3 애들이 1년에 몇 개월 공부하느냐. 3개월 공부한다. 3월, 6월, 10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고3이라고 어머니 우리 애가 달라지지 않아요. 걔는 걔예요. 초반부에 마음이 그럴 뿐. 그래서 저희가 2학년으로 갖고 내려온 건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요. 정신 차려. 니들 지금 이렇게 공부해서 여기까지 가서 목표를 정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3학년 때 가서 1등급을 놓고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3학년을 올라갈 때 2등급으로 시작해봐. 그러면 어머니 한 단계만 올라가면 돼요. 그게 애들한테 여분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왜냐면 살짝 느린 친구들이니까. 어머니 정말 몇 년 전에는 이런 친구들도 없진 않아요. 3등급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1등급으로 끝났다. 있죠. 적을 뿐. 그리고 그 적은 케이스를 우리 아이한테 기대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기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소개는 좀 넘어가고요. 이제 국어가 2년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친구들이요. 어머니 이 국어 성적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물이 차고 넘치는 느낌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고 넘친다가 뭐냐면 이제 어머니 물을 따라 보실 때 그 요게 차고 넘치려면 한 방울만 더 들어가면 차고 넘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머님들이 느낄 때 막 한 달 했는데 2달 했는데 점수가 안 느는 과목이에요. 왜냐면 국어는 정말 충분히 양이 컵에 물 채워서 차고 넘어야 되는데 그 컵을 채우는 데까지 얘네들이 요즘 아이들의 속도로 한 2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2학년 때 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요. 어머니 그 프린트를 보시면 기본 개념을 벽돌처럼 써야 돼요. 아까 저희가 3학년이 되면 천편일률을 몰라 이런 얘기 들었죠. 그런 것들은 언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작품들 그러니까 이게 점수를 2학년 때 만들어낸다기보다는 2학년에 해야 되는 그 벽돌처럼 써야 되는 작품의 개수가 있어요. 봐야 되는 양이 있는 거죠. 어머니 총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항아리의 크기도 정해져 있고요. 항아리에 들어가야 되는 돌의 개수도 정해져 있어요. 근데 3학년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그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요, 어머니. 그럼 돌을 한 반 정도, 중간 정도 채워놓으면 그 돌을 채워놓은 상태에서 물을 부으면 물이 잘 넘치겠죠. 근데 밑에 애들이 2학년 때 공부가 벼버리면 그리고 이 2학년 때 공부가 중간중간 들어갈 때 약간 단편처럼 그러니까 내신 조금 하다가 뭐 수능도 여기서 조금 뭐 이렇게 했는데 애가 뭐가 힘들다 그래서 뭐 조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어가시면 돌이 큰 덩어리로 못 들어가고 작게 부스러진 애들이 밑에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3학년 때 생각을 하면 제가 애들을 보는 느낌이에요. 3학년 때 와서 당연히 고3반을 하는데 3학년 때 처음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밑에 깔린 게 없어요. 근데 얘네는 또 다급해. 그럼 물을 집어넣어도 모자란단 말이죠. 넘치질 않아요. 국어 1등급은 물이 차고 넘쳐야 나오는데 그래서 2학년 때 작품을 계속 쌓는 거예요. 저희가 휴강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1년 365일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고3반을 한 주도 휴강하지 않고 저희가 수능 직전까지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고2반도 그래요, 어머니. 고2에 안 하다가 이번에 내신 얘기가 들어가면서 저희가 중간고사 때 3주 휴강했고요. 기말에 2주 휴강이고 2학기 때는 휴강이 없어요. 2학기 때부터 수능으로 돌아선 애들이 많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매주 정확한 양을 계속 꾸준히 채워 넣어야 돼요. 현대시 조금, 고전소설 조금, 고전논문 조금, 여기 비문학 조금을 다 채워 넣어서 무슨 얘기냐면 2학년 때, 3학년 때 물을 집어 넣었을 때 실전이라는 물이 차고 넘칠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만든다. 그게 2학년이고 이게 2학년 때 점수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 베이스를 얼마나 쌓을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그 베이스를 많이 쌓아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지금 친구들한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확실히 필요하고 2학년 때는 1단계의 기본 베이스 작품의 수를 꾸준히 해서 채운다. 3학년이 들어가면 실전으로 들어가서 물을 채워 넣는다. 그리고 넘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어머니. 단 여기가 당연히 시간이 걸리니 요즘 친구들한테 좋은 속도. 어머니 정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3학년 때 해결하는 친구가 있기도 했어요. 3년, 4년. 근데 요즘 친구들 그렇지 않아요. 2년은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셔야 시간이가 좀 맞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오래 걸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수능국어는 어머니 객관이에요. 어머니 여기 보이시죠? 객관적 독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남의 말을 듣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머니 애랑 얘기할 때 가끔 이런 느낌 안 받으세요?
얘가 내 말을 안 들어. 지 말만 해. 그런 느낌 못 받으세요? 애가 내가 분명히 오래 얘기를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요. 막 듣고 나서 남의 말에 온전히 귀를 못 기울이는 친구들이에요. 왜냐면 자기중심적으로 컸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예쁘고 귀해서 그렇게 키웠어요. 그래서 얘네는 남의 말에 관심이 없어요, 어머니. 내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수능고에 문제점이 있어요. 1번부터 45번까지 남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문제 분석하시다가 이런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애가 좀 주관적이에요, 어머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주관성이 어디서 나오냐면 남의 얘기가 얘가 뭘 하는지 상관이 없어요. 이 듣다가 한 단어에 꽂혀서 나 이거 좋아하는데? 나 3번 같은데? 이걸 저희가 주관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수능고 1번부터 45번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0분이에요, 어머니. 80분 동안 남이에게 온전히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제가 영상 수업 듣는 친구들을 되게 이렇게 뭐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영상 수업은요. 분명히 밖에서 지라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영상을 듣다가 잠깐 멈추고 딴 생각을 해요. 뭐가 필요하냐면 남의 말에 온전히 80분, 90분, 한 3시간 귀를 기울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 자기 생각이 중간에 툭툭 이렇게 그게 습관인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능에 80분 동안 자 남의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봐. 네 생각을 하지 말아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주어가 너는 뭐라고 생각해? 너 뭐라고 느끼니? 네가 하는 말이 뭐 이렇게 물어봐야 이 독해가 되는 건데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싫어. 나는 저게 되게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국어가 이게 남의 얘기를 듣는 기본 태도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절대 빠르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머니 이게 얼마나 이 객관적이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 얘기를 한번 들었다고 쳐요. 어머님도 지금 그렇구나 싶으시죠. 집에 가셔서 남편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되는지. 남편 말을 30분 동안 듣고 있으면 약간 아시죠 어머니? 하고 있지만 여기서 한 생각이 우리도 굴러간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봐봐 네가 네 생각만 해도 점수가 안 나오잖아. 자 가서 도지문 연습해 갖고 와. 얘 말만 듣고 와. 그걸 저희가 실수라고 불러요. 실수는요 어머니 애가 우리 애가 좀 더 이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말에 3지문, 4지문, 5지문을 온전히 귀 기울여 줄 수 없음이에요. 근데 수능이 그걸 너무 원해. 근데 이게 국어만 원하겠습니까? 수학도 원하고 영어도 원하고 사회도 원해요. 그러니까 국어에서 이게 근데 국어가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의 어떤 삶의 태도 하루 생활 어떡한 너무 잘 들어요. 이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가장 좀 민감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첫 번째가 객관적 독해. 그리고 어머니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체화된 독해. 이제 제가 애들한테 김연아 얘기를 해주는데 김연아가 이제 대회 나가면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어머니. 근데 그동안 아마 김연아가 자기 동작을 이렇게 대회를 하는 동안 머릿속에 이 동작 다음에 다음 동작을 해, 다음 동작 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내 머리랑 내 몸이 얘를 체화시켜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약간 무의식 중에라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니. 요즘 애들이 이 생각을 못해요. 수능 시험장에 가요, 어머니. 이성이 죽어요. 너무 그런 친구 보셨을 거예요. 모의고사가 잘 나와서 잘 한다고 들었어요. 수능 때 다 망해요. 왜냐하면 수능 때 이성이 죽거든요. 너무 떨려서 약간 어떤 상태로 애들이 모의고사를 푸냐면 사이렌 소리 울리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울리는 거. 왜? 그러면 뭐만 남냐면 본능만 남아요. 그 본능이 뭘까요? 2년 동안 내가 문제를 풀었던 내 몸이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문제를 푸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2년 동안 문제를 덜 풀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훈련 못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국어를 수업을 들어서 수업이 이해가 돼요. 내가 이 지문을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풀어낼 수 없었는데 선생님 말을 들었더니 선생님 설명을 너무 잘해. 너무 재밌어. 이해 안 돼. 그럼 자기가 이해했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건 착각이지. 시험장에 가서 수능 시험장에 가서 그 떨린 상황에서 내가 해낼 수 없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디까지 원하냐면 약간 제 느낌엔 이래요. 자, 정말 남의 말을 잘 듣는 친구를 2년 동안 무수히 노력해서 내가 좀 긴장되는 상태에서도 남의 말을 잘 듣고 잘 읽고 독해하는 능력을 시험장에서 체화돼서 펼쳐낼 수 있는 능력. 어머님 이렇게 들으시면 얘네가 국어가 원하는 게 수능국어 원하는 게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그냥 국어 뭐 내신 수업에서 뭐 직유법, 화류법 이런 거 조금 외우고 이렇게 가서 풀 수 있는 시험도 아니고 그래서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어머님 뭘 하셔야 되냐면 무엇을 원하는가 이걸 원하는구나. 그럼 이렇게 들으셔도 되게 저는 이렇게 제가 설명회를 하고 나서 부모님들이 표정이 밝아져서 가시는 분들을 잘 못 봤어요. 근데 들으면 우리 애를 어떡하지? 뭐죠? 이걸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시니까 명확하게 헤매시는 거예요.
이걸 수업을 어디 가서 뭐 괜찮은 데를 넣어놓는다고 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열심히 하지만 뭐 수업에만 이렇게 넣어놓으면 점수가 나오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두 가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저희 오면 약점 분석을 해요. 약점 분석은 뭐 해주냐면 이 아이의 독해 상태를 구분해 주는 거예요. 이거 너는 문장을 못 읽네. 너는 남의 말에 귀를 못 기울여. 너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데 긴 문장을 체킹을 못 하는데 이걸 저희가 단계별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그 국어의 단계를 저희가 5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심플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성실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이에요. 일단 국어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왜 성실함이 물론 모든 공부에 중요하지만 국어는 국사가 아니거든요, 어머니. 국사는 단기간 해도 돼요. 국어는 단기간에 안 돼요. 제가 비문학을 2학년 때부터 애들한테 시작할 때부터 당장 비문학이 막 내신에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근데 막 시작을 하는 이유가 이거 오래 걸려. 꾸준히 해야 돼. 약간 2년 동안 매주 갈아 넣는 영양제 정도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주 갈아 넣어야 돼요. 이 양을. 그래서 성실함이 중요하고 국어에서 특히 어휘력과 문장 분석력이 있는데 어머님 아셔야 됩니다. 어휘력 가르치셔야 됩니다. 일부러 해줘야 돼요. 어휘를. 무슨 중학교 때 보면 그 어머니 빨간 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옆에 그 한자 쓰고 해줘야 돼요. 2학년 때부터. 왜냐면 3학년 때 가서 하려고 그러면 어휘는 안 늘어요. 어머니 너무 방대해서. 기본적인 어휘? 뭐 이런 깔아줘야 되고 문장 분석력이라는 말이 이제 어머님 입장에서 조금 낯서실 수 있는데 어머니 요즘 애들은 문장을 못 읽습니다. 비문학 지문에서 얘기했어요. 문장이 길어요. 3줄이 넘어가요. 하는 문장이. 그럼 애들은 앞부분을 읽고 뒤쪽으로 가잖아요. 앞부분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긴 문장을 읽는 법막을 몰라요. 그래서 어머니 저희 오면 뭐부터 가르치냐면 주어 서술로 찾아봐. 문장이 주어 어디니? 그러면 어머니 이게 70%가 못 찾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 자기가 보고 싶은 단어를 보는 느낌? 이에요. 이것부터 가르쳐야 되는 애들인 거예요. 그래야 문장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어가 요즘 애들이 어머님들이 생각하지 문장은 읽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문장부터 읽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주어 서술로 찾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이제 문장마다 논리적인 관계가 있어요. 인과라든가 순차라든가 요런 거 전제 같은 거 뽑아내는 것도 얘네를 가르쳐줘야 돼요. 왜냐하면 영상을 너무 많이 봤어요. 영상은 문장이 아니잖아요. 영상을 많이 봤던 친구들이라 어머님들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아이가 핸드폰을 갖고 있는 시간만큼 어머님들이 글로 보셨잖아요. 책도 보시고 만화책도 보여. 만화책이 뭐 이미지지만 글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그 시간만큼 핸드폰만 봤어요. 글을 읽는 게 어머님 아버님 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낯설고 멀어요. 그래서 공회전이 일어나요. 아니 애가 글을 못 읽는데 어려운 얘기를 듣고 이해를 시켜봤자예요. 그래서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인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문장 분석이 안 되면 어휘력과 문장 분석부터 채우는 거예요. 이걸 채우고 그 다음에요. 어머니 이걸 제가 요거까지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 파트로 넘어갈 건데 저희 재설명의 힘이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똑같은 뜻을 다른 말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국어입니다. 국어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네가 잘 이해했는데 내가 점검을 하고 싶어.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다른 말로 물어보겠죠. 똑같은 뜻인데.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어머니 가서 아이들한테 혹시 설명 좋아하는 친구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애가 설명하는 걸 좋아한다.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갖고 왔어요. 근데 엄마가 뭐 공부했어? 설명해봐. 이거 무슨 뜻이야? 했는데 애가 되게 열심히 신나게 설명을 잘한다. 되게 뛰어난 친구입니다. 공부시키셔야 됩니다. 대부분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되게 뿌연 그거 있잖아 그거 그런 거 그 느낌적으로 이렇게 나오지 주어 서술의 문장을 갖춰서 이 아이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국어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말을 다른 뜻으로 풀어놓은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맞춰서 가르쳐요. 어휘 가르치고 문장 분석하는 거 가르치고 자 그다음에 자 이 문장을 네 말로 풀어봐 설명해봐. 그래서 저희 클리닉이 있습니다. 클리닉을 되게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냐면 아이들 개별마다 다르고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수업을 듣는 걸로 안 돼요. 수업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소화되는지를 계속 봐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 클리닉은 소화를 보는 거예요. 오면 저희 클리닉 이렇게 합니다. 설명해봐. 그럼 애들이 되게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와서 자기가 공부한 걸 설명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클리닉은. 근데 그걸 몇 번만 해봐도 애들이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걸 처음에 깨달아요. 내가 설명을 잘 못하는구나. 동시에 깨닫는 느낌이 이거죠. 내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구나. 요즘 아이들은 어머니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없는 친구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 잘했니? 이해했어? 그럼 애들이 괜찮아. 이해했어. 다 이해한 것 같아. 이 느낌이 뭐냐면 자기가 제대로 설명해야 이해한 거라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언니. 그냥 문제 몇 개 풀고 대강 생각해보니까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을 요즘 애들은 공부가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신 시험에서 점수를 낼 때 어머님들 보면 불만족스러우실 때 있으시잖아요. 그때 애들 데리고 문제가 뭔지 파악하신다고 너 공부 열심히 한 거 맞아? 이 한 거 맞아? 그럼 애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난 열심히 했어. 난 괜찮아. 난 열심히 했다. 모르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이게 되는 건지. 그래서 저희 재설명까지 요구합니다. 이 단계를 밟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점수의 단계라든가 뭐 현대시, 현대소설 이 단계라기보다는 그거를 약간 근본적으로 위한 머릿속의 단계에 대해서 저희가 약점 분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클리닉이 들어가요. 물론 어머니 그게 되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어머님들이 학원을 보내주시는 그 학원비를 저희가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렵고요. 경제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보내주시면 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어머님들이 여러 가지 기회 중에서 하나의 기회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우리 대치동에서 얼마나 많은 애들이 알거든요, 어머니. 내가 엄마의 돈을 얼마나 허투루 날렸는지를 애들은 알아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허투루 날리지 말자. 아니 내 만큼 받아는 가자. 그러니까 클리닉 와야 되지 않냐. 가서 엄마가 너희가 이걸 씹어 먹어서 막 100배의 효과를 내길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 돈값은 하자. 이 어려운 세상에 저희도 이걸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합니다. 물론 제가 몸뚱이가 하나라 한계는 있지만 애가 오면 약점 분석 열심히 하고요. 약점 분석에 따라 매번 소리쳐가면서 얘기하고요. 일단 아이의 기본적인 생각. 남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 뭐 문장을 읽는 이런 기본이 변해야 돼요. 단지 조금 오래 걸릴 뿐이죠. 그래서 1년으로 안 됩니다. 뒤쪽에 보시면 실제로 저희가 고2반과 고3반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몇 년 연속해서 해본 거예요. 어머니. 처음에 고3반만 운영을 하다가 3학년 때 처음 본 친구들이 이게 안 되고 뭔가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그게 저도 답답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클리닉을 하면서 애들을 매주 보기 때문에 점수를 매주 확인해요. 뭐가 보이냐면 요 녀석 안 느네. 왜 안 늘지?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다가 2학년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제 2학년 반을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어머니.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효과. 2학년 때 제가 얘한테 뭘 하고 있는지 아는 친구가 빠르게 늘어요. 계단처럼. 사실 그게 되게 아름다운 그림이죠. 3학년이 돼요. 3모에서 6모에서 9모까지 계단처럼 등급이 이렇게. 어머 너무 뷰티풀하다. 이런 거. 이건 누구한테만 나왔냐면 고2에 어느 정도 채워져 있는 친구한테만 나와요. 그러니까 고3의 점수는 고3 게 아닌 거예요, 어머니. 고2 때 만들어 놓은 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풀이 중요해서 2학년 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죠. 단, 요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머니. 내신 시험이 중요하다는 인지가 조금씩 이게 서울대에서 변화가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재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 내신을 맞춰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 문제가 있어요. 내신 공부 열심히 시켜보셨잖아요, 어머니. 1학년 때 대부분 많은 시험을 해보시거든요. 이렇게 내보고 저렇게 내보고.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겁니다. 내신을 애가 한 4, 5주를 열심히 했다 그래서 특히 국어가 4, 5주 열심히 했는데 팡 점수가 나오냐면 안 그래요. 왜일까요? 내신 국어 시험이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문장을 잘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수능적으로 독해가 안 되니까 애가 내신 학원에서 배우는 건 어머니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7년 전에 똑같습니다. 직유법, 서류법, 역설법 뭐 이건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를. 얘네가 단어의 의미를 아무리 열심히 외워갖고 가도 요즘에는 어머니 이쪽의 국어 시험들이 수능식으로 많이 변했어요. 선생님들도 인지가 있으시고 그래서 낯선 문장을 주시죠. 그러니까 봤던 말을 고르는 게 국어 내신 시험이 아닌 거예요. 봤던 말도 모르는 말로 바꿔주고 자 골라봐. 이렇게 되니 사실은 내신에서 점수가 나오는 친구들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게 기본기가 되면 똑같이 공부해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효과를 되게 많이 봐요. 수능을 가르치면요, 어머니 뇌신이 자연스럽게 올라요. 내신이 채워주지 못하는 지점이 있어요. 내신의 그 작은 지점들이. 그것도 같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어를 생각하시면 사실은 문장 분석이라든가 약점 분석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에 맞춘 수업을 너무 늦게 미뤄두시는 게 이제 대치동은 많은 학원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죠. 근데 그 지점을 보셔야 돼요.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머니. 뭐 들어주시면 참 감사하지만 다른 곳에서 뭔가를 선택하실 때도 문장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셔야 돼요. 얘가 문장을 읽을 수 있는 법에서 선생님이 인지가 있는지 그래야
하나를 가르치던 문장을 깔아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문장 읽기가 안 되면 그냥 공회전이에요. 수없이 많은 돈과 노력의 낭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어머님 여기에 맞춰서 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게 되면 약점 분석과 함께 열심히 시작을 할 거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해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초과돼서 저는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